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 장수문제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0 이후에는 반드시 줄여야 하는 음식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가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100세까지는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수명은 유전적 요인, 음식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어떤 노화 전문가는 말하기를 설령 유전적 요인이 양호하지 않더라도 음식과 운동을 통해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타고난 유전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유전적 요인은 인간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유전적 성향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운동과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죠. 좋지 않은 유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위에 언급한 균형 잡힌 음식 섭취와 적당한 운동, 좋은 생활 습관은 장수하는 데 있어 중요한 3대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50대로 접어들면서 크게 줄여야 하는 음식 5가지를 다뤄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때마침 2025년이 시작되는 첫날 1월 1일이니 새 마음으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시어 올해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50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하는 음식 첫째로는 초콜릿, 비스킷, 케이크 같은 음식인데 맛은 있지만 당뇨병, 심장병, 심지어 암에 걸릴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수명을 최대 10년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전문가는 주장합니다. 반면에 잘못된 음식 섭취는 노화를 앞당기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말에 더욱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만큼 잘못된 음식의 장기적 섭취는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운동이나 생활 습관보다도 먹는 음식이 건강에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소금인데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하는 필수적인 재료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염분 섭취는 심장, 간, 신장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싱겁게 먹는 것이 좋은데 염분을 많이 먹을수록 혈압을 상승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라면 몰라도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위험이 더 커지며 뇌졸중이나 심부전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확실한 통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염분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염분은 텔로미어를 단축시켜 세포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텔로미어가 손상되면 당뇨병, 암, 치매와 같은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노화까지 촉진한다고 하니 젊게 살기 위해서라도 음식을 조금은 싱겁게 드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사실은 음식이 싱거우면 음식 맛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50대 이후에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가공식품은 설탕, 소금, 포화지방뿐 아니라 방부제, 감미료, 색소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신체가 이러한 음식을 소화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어 결과적으로 체내 염증 수치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고 하죠. 체내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 어떤 병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합니다. 영국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특정 암발병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초가공식품과 사망률 증가 사이에 강한 연관성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비만 유발은 물론이고 나이가 들수록 비만은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 면역력 약화 등 다양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공식품과 정제된 음식 섭취는 줄이고 견과류, 과일, 씨앗류, 통곡물 빵과 같은 더 건강한 음식들로 지금 당장의 식단을 바꿔보시자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해의 목표로 삼는다면 좋을 것 같군요. 넷째로 소시지, 버터, 치즈와 같은 음식에 있는 포화지방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악명 높기에 전문가들은 50대를 넘겼다면 식단에서 포화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지방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이긴 하나 50대 이후에는 포화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랍니다. 성인 남성이라면 하루 30g 정도의 포화지방을 섭취하고 여성은 하루 20g 이하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신 식물성 기름, 견과류, 아보카도 등 푸른 생선과 같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기를 구매할 때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고르거나 눈에 보이는 지방을 제거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섯째, 50대 이상이라면 날달걀 섭취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달걀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A, 비타민 B12 그리고 인,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달걀 한 개는 약 78칼로리로 6g의 단백질과 5g의 지방을 함유해 저칼로리이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간식으로 손색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날달걀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익힌 달걀과 달리 살모넬라 중독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면역 체계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부작용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날달걀 섭취는 피하고 덜 익힌 달걀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심지어 잘 익힌 달걀은 단백질 흡수율도 더 높아서 익힌 방식으로 달걀을 먹어야 한다는군요. 한 연구에서는 날달걀을 먹은 사람들은 단백질의 50%만 흡수한 반면 익힌 달걀을 먹은 사람들은 90%를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튀긴 음식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심장병 발생을 상당히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튀긴 음식을 섭취하면 식사의 칼로리가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가득하며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아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보고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튀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중 증가, 혈압 상승,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하니 50 이후는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국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을 빈번하게 섭취하면 다양한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장병, 암,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데 튀긴 음식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켜 50대 이후에는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끔씩 튀긴 음식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빈번하게 습관처럼 먹으면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튀김은 높은 온도의 기름이 많은 양의 트랜스 지방을 생성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죠. 그러나 튀긴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과 같은 건강에 좋은 기름을 선택하면 그나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섭취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주 먹음으로써 50 이후의 건강에 치명타를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해 2025년에는 음식 섭취에 변화를 주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 장수문제 연구소였습니다.